자, 요즘 우리가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전기차, 클라우드. 이 모든 기술의 심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 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부족해진다면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연료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AI와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전기, 이 전력 공급망이 과연 이 무서운 속도를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숫자가 딱 보여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만 해도 2030년까지 무려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해요. 이건 뭐 그냥 전기를 좀 더 쓰네 하는 수준이 전혀 아니고요. 기존의 전력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력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서 에너지 비상사태라는 정말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급한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전력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연료 전지는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바로 전력 부족 시대의 서막입니다. 아니, 대체 왜 기존의 전력 인프라가 이 엄청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속도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최신 데이터 센터는 몇 달이면 뚝딱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를 공급할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는 평균 5년에서 7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간 차이, 이 병목 현상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직접 발전소를 짓자. 이렇게 현장 발전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전력 부족 사태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연료전지, 과연 어떤 솔루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연료전지가 도대체 뭘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요, 데이터 센터나 공장 바로 옆에 설치하는 나만의 개인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거대한 전력망에 기댈 필요 없이 그냥 천연가스 같은 연료만 계속 넣어주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인 거죠. 연료전지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공간을 엄청나게 적게 차지한다는 거요. 이 차이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똑같이 10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태양광은 축구장 4개 넓이랑 맞먹는 10만 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연료전지는 고작 600평이면 끝납니다. 땅값 비싼 도심이나 공장 부지처럼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장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뢰성이에요. 보세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사실 날씨가 안 좋으면 발전량이 확 줄잖아요. 그런데 연료전지는 그런 거 없이 90%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단 1초만 전기가 나가도 수조 원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이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할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물론 연료전지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작동하는 온도나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게임 체인저는 단연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우리가 줄여서 SOFC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들을 압도하는 이 높은 효율 때문이에요. 55%가 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양의 연료를 써도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 그건 곧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럼 이 엄청난 미래 기술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주인공들을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이 SOFC 기술을 이끌고 있는 회사는 단연코 캘리포니아에 있는 블룸 에너지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판 자체를 짜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블룸에너지가 왜 이렇게 독보적이냐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런 대규모 SOFC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회사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발전소를 짓고 가동하는 데까지 고작 5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점. 하루하루가 전쟁인 아마존이나 오라클 같은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인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끊임없는 R&D를 통해서요, 초기에 50% 수준이었던 발전 효율을 무려 65%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더 싸진다는 뜻이니까 경제성까지 확실하게 잡은 셈입니다. 자, 세계 시장에 블룸에너지가 있다면 우리 한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압도적인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퓨얼셀이죠. 두산퓨얼셀은 사실 PAFC라는 SOFC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기술로 이미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SOFC 기술의 상용화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죠. 그들의 다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을 잡는 겁니다. 두산퓨얼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막강한 지배력이죠. 보시는 것처럼 국내 수소발전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탄탄한 안방 시장이 있으니까 이걸 발판 삼아서 글로벌 무대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료 전지 기술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남을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정말로 대세가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예요. 특히 처음에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태양광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아직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해법은 이미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를 키워서 경쟁을 붙이고 기술을 표준화해서 부품을 같이 쓸 수 있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단가를 확 낮추는 거죠. 지금은 저렴해진 태양광이나 우리 반도체가 딱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겠다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단일 초의 정전이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병원, 반도체 공장 같은 곳들이죠. 이런 곳들한테는 절대 멈추지 않는 전기라는 안정성이 단순히 비싸다 싸다 하는 가격표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아니 단 1시간도 버티기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연료전지는 미래 에너지라는 거대한 무대의 주연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에 머무르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